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지금 현재 구독자 4만 명을 넘어서 5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꾸준히 여러분께 확률 높은 자료집들을 나눠드리고 있죠. 이 자료집만 보셔도 AI 인공지능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싹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챗GPT부터 시작해서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AI,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네이버 AI까지 해서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차세대 2000지 자료집이라는 것 자료집을 통해서 이미 관련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 200~300%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몇몇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을 보시면 2023년도 특히나 눌림목이 잠깐 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료 자료집은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에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5월 딱 두 개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국내 1등 이주식 저절로 부자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단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 가능성에 시장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죠. 그렇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흔들리게 됐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하락이 떨어지는 시장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요, 아마 이번 연도 8월 달쯤 돼서 부동산 PF 정도가 터져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전까지는 저는 이 현재 시장이 단기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단기 눌림목 이후에 반등했듯이 이번에도 단기 눌림목 이후에 급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연말까지 이번 달 말이죠. 4월 말까지 그리고 5월 초 정도까지만 천천히 여러분께서 떨어지는 증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이후에 반전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주식시장 특히나 5월 달에는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어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아닌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잘 보시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될지 이 5월달 시장이 기대되는 시장, 무서운 시장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이슈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가 현실화되기 시작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상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최대 시장 중국에 팔지 말라니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삼성하고 SK가요. 이해되세요? 최근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중국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IT 부분에서 발전할 수 없도록 다양한 규제를 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 AI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용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대중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엔비디아하고 AMD에 대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제재를 피해가긴 했지만 그 이외에 몇몇 개, 뭐 메모리라든가 램이라든가 몇몇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적인 중국에 대한 규제를 미국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 물론 이 조건이 뭐냐면 미국의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이 괴롭히자 이 마이크론이 문제가 된다면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이크론이 문제가 됐을 때 조건부가 달리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이번에 시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안 그래도 잘 안 팔려서 죽겠고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감산 정책까지 꺼내든 삼성인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현재 흐름은요.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는 TSMC 대만 기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즉 반도체 생산을 맡겼어요. 설계는 미국 기업이 하고 생산은 대만이라든가 한국 기업이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파운드리가 양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의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이게 원래 설계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따라잡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2023년도 하반기, 이번 연도 하반기죠. 3나노 가능할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체 설정 목표 착착 달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더욱더 혁신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도 4월에는 200억 달러, 대략 26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미국의 한 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고요. 2022년도 작년에는 지금 현재 오하이오주에 지금 현재 200달러를 투자를 해서 첨단 반도체 공장 두 개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파운드리 공장,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는 아시아 지역에 반도체 생산을 맡겼다면 이제는 미국 본토로 들여오거나 그 이외에 다른 국가나 기업들에게 이 파운드리를 즉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이런 흐름들이 이미 2000년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삼성은 다음 먹거리를 빠르게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탈출구는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해야 될 만한 종목이 되겠죠?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 어디에 올인하고 있냐면 통신사도 아니면서 삼성부터 폰 포기한 삼성부터 폰 포기한 지금 이제 LG 까지 6G 경쟁 그러니까 6G 경쟁 통신 사업에 진심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5G 시장 가치는 올해 대략적으로 17조 원 정도 되고요. 26년 정도가 되면 45조 가량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바로 나서고 있는 게 6G입니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 빠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5G에서 6G 가봤자 숫자 하나 바뀌는 거니까 뭐 얼마나 빠르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런 6G가 이행이 되면 어디에 사용될까? 가상현실 세계,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 제어 장치가 가능한 자율주행차, 모든 기기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데이터 기반의 공장을 자율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기들이 뭐 요걸 구현 설명을 해드리면 인공지능 기기들이 모두 다 뭐 그 컴퓨터 본체 같은 걸 머리에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컴퓨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보통 이걸 클라우드라고 표현하죠. 이 컴퓨터 공간 안에서 인공지능이 움직여서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할지만 명령을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인공지능을 전부 다 탑재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뭐 네이버 같은 빅 클라우드 지금 현재 저장 공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빠르게 계산하는 컴퓨터를 넣어 놓고 그 컴퓨터가 명령해 주는 명령어만 어디에 이 로봇에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에도 바로 이 6G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계에선 6G 기술이 2025년도 표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8년도에 2030년도쯤 상용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6G가 어느 정도 위성의 위험에 빠졌죠. 6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인프라로 뽑히는 저궤도 위성 사업, 지금 현재 저궤도 통신 개발 사업의 예타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뤄야 2025년에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6G 기술 경쟁에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6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상황을 보면 이제 막 지금 현재 쏘아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우주 항공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실제 위성을 싣는 단계에 이제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국 우주항공의 현실을 보시면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이제야 태동하고 있고요.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본과 기술 격차도 10년, 항공우주 인력 양성 세부계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력도 없고 기술력 격차도 10년이나 난다. 그래서 수익보다는 기술 격차를 생각하며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투자도 역시나 지금 다양한 이유로 이 정부 예상 자금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5G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을 저도 공략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한국의 기술은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하고 손을 잡았죠.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저궤도 인공위성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폰 인공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소셜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나중엔 스마트폰이 매개체로 돼서 시작으로 해서 자동차부터 해서 다양한 곳에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하고 협력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발표했을 때는 글로벌스타라는 기업이 사실상 낙점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하고 스페이스X하고 협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를 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G 위성통신 표준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지금 현재 윤석열 5박 7일 코리아 세일즈에 현재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죠. 다양한 기업인들과 함께. 요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나사 방문, 우주 탐사 협력 공동 의향 서명 요런 것 통해서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우주항공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주가에 반응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거 중요해 보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관련 종목, 직접적으로 5G, 6G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혹은 이 5G, 6G로 넘어가서 위성 통신을 통해서 6G를 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적. 바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AI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1월 달에 왜 이렇게 크게 급등했죠? 예를 들어 코난 테크놀로지? 관심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코난 테크놀로지 상장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으실 거고. 셀바스 AI. 여러분들 과거부터 이 주식이 이렇게 저가 대비해서 500포인트 올라간 주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유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큼 대중들이 사용해서 AI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챗 GPT가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은요,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된 지 이미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과거부터 휴머노이드 혹은 박람회 같은 데서나 얘기 많이 했지 최근에 모든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나온 인공지능은 이번이 제대로 된 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뛰어난 기술력으로요. 전 그래서
지금 5G, 6G 이 데이터 통신이 빨라짐에 따라서 개인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5G가 다양한 곳에 이용될 것 같은데요. 5세대 5G 통신 어떤 분야에 적용되나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 및 대중교통입니다. 여기에 도시남공 모빌리티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제조업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의료 솔루션, 세 번째는 에너지, 의료 솔루션, 가전순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삼성이 선택한 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제조하고 가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이 AI를 로봇 시대를 도입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 제조업을 자동화 공정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에서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감춰오긴 했지만 결국 백혈병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의 100% 가깝게 제조 공정을 다 로봇 자동화 구조로 짜려고 지금 현재 삼성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도 다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고 바로 삼성이 뛰어든 것은 가전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및 대중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가전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이미 가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뭐 이쪽 대중교통 이쪽은 현대가 좀 집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쪽으로 접근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만큼 리스크가 있는 분야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너무나 뛰어나야 되고요. 특히나 해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 의사협회에 반발이 굉장히 심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좀 생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쪽인데 사실 에너지 분야도 여러분 풍력, 태양광, 그리고 화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같은 완전적인 전문 분야,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퍼져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노력들 해야죠. 근데 이게 삼성의 전공은 아니죠. 생각보다 파이는 큰데 제대로 먹을 만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은 자신의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5G를 6G를 지금 현재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인공위성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저 궤도에 인공위성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공간의 제약이 따르겠죠. 건물이 하나 있으면 이 건물에 5G를 완벽하게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6G를 혹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로봇들만큼은 혹은 이 주변 이 5G 통신이 통하는 데만큼은 한정된 지역만큼은 우리가 이 AI 로봇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로봇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의 제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로봇 산업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연결 시대를 강조하게 되면서 다양한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새롭게 내놓는 돌봄 로봇이라든가 삼성이 앞으로 내놓는다고 했었던 안내 로봇 이러한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만들어지고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해당 시장을 차지하고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죠. 로봇 시장, 로봇 컨설팅 세 그룹은 지금 현재 세계 로봇 시장이 올해 대략적으로 400억 달러, 약 52조 원 가량에서 2030년도까지 대략적으로 211조 원으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5% 이하, 이게 아마 규제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부러 14.99%를 확보를 했고요. 콜옵션 사용 시 지금 현재 50% 지분이 넘어가는 최대 주주로서 등극될 만한 가능성도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 사업에 진심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특히나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부터 시작해서 가동,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을 모두 자체 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을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였죠. 웬만한 혼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가전론 로봇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건 너무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럼 그 이외에 여러분께서 아직 주가가 좀 덜 올라간 편인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과 관련된 건 이미 많이 올라가서 저는 LG와 관련된 기업하고 그리고 현대 관련된 기업들까지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은 로보스타라는 기업이에요.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을 2018년도에 전격 인수를 했고요. 지분 관계를 들어가 보시면 LG전자라는 보이시죠? LG전자가 최대주주로서 있고요. 비중은 33%나 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로보스타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보셨듯이 LG도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죠. 왜? LG 하면 뭡니까? 가전제품이죠. 그죠? 가전제품 로봇 시장 뛰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서 로봇 자동화 생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로봇 제품까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정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미 60일 이평선 아래까지 떨어져 줬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매집해 봐도 된다라고 기술적 자리는 보이고요.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월 말부터 천천히 한 2주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여유를 둔 거 저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한 2주 정도 좀 급하신 분들은 2주 정도 시간을 두시고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매집을 들어가시면 5월 달 한 5월 중순까지 잘 매집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SP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SP 시스템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어요. 보통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냐면 로봇이 똑똑하게 자동화돼서 움직이는 걸까진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 AI 로봇이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한다는 거죠. 그 시스템적 문제. 시스템적 문제를 바로 SP 시스템즈에 연관돼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현대차에 64억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납품 계약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딱 있어서 SP 시스템즈라는 기업과 로보스타라는 기업까지 해서 두 가지 로봇 관련 종목을 잘 매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LG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니까 꼭 이 업종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업종 잘 투자하셔서 2023년도 저는 지금 상승세는 한 8월 달, 7월 달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해당 시장에서 좋은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 없이 익절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물론 해당 종목들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도 매우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AI, 구글의 AI, 마이크로소프트 AI, 네이버의 AI 로봇이 아니라 직접 AI 관련된 기업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 제가 모아놓은 무료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드리고 있냐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번 무료 급등 추천주 두 번째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맞춰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시면 여러분께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란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글 플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곳인데 요곳에 접속하셔서 바로 검색창 우측 상단에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 돋보기 버튼 보이시죠?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이재진 I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재진 검색하시면 맨 위에 첫 번째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 밑에 설치 버튼이 있을 겁니다.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무료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앱스토어에서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어플리케이션 메일 처음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다 되면은 해당 화면에서 다운로드 중입니다 라고 나오다가 여기 화면에서 바로 다 다운로드되고 설치되면 설치됩니다 라고 하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라고 나올 거예요. 열기라고 나올 거예요. 혹은 홈 화면에 여러분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듯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이런 아이콘으로 이재진 상한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다운로드 받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이런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죠. 뭐가 있느냐?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3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급등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죠? 급등 종목들이 나가요. 하나씩 보면 급등 추천주 접속해 보시면 지금 1일 급등 추천주가 매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1일 추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스페코라든가 아니면은 밑에 팜스토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 80% 이상 확률은 나오기 때문에 매일 단타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 화면에서 여기 상단에서 이 장전시황이라고 위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겠지만 메인 화면에서 장전시황 요거 클릭하시면 시황글로 가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게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돼서 그냥 이거 다 이해 못하셔도 밑에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분위기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적어드립니다.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거예요.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쭉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해당된 시장 시황만 글만 꾸준히 잘 읽으셔도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하고 팔 때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칸 제가 최저점을 잡아드리진 못해도 이 네모칸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고점 자리 이런 고점 자리들에서 제가 주식을 팔라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꾸준히 최근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 팔아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설명드렸죠. 이게 상승 하락 그러니까 큰 추세도 있겠지만 단기 추세도 있잖아요. 이런 단기 추세 타이밍들을 여러 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피해가고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응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시황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다양한 자료들 이렇게 전기차 부품주가 올라갔으면 오늘 이유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쭉 설명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공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뭐 세 번째 네 번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2배 급등 AI 총정리 특별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집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안전하게 다운로드가 되니까 다운로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신 다음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모든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면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정말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 어디서 가입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마 이런 로그인 창이 나올 겁니다. 아무 뭐 급등천주나 처음에 아이디 안 만드셨을 때는 이런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로그인하고 나오면 왼쪽 하단에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상세하게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여드리면 회원가입하시면 약관동의가 나오고요. 맨 상단 위에 있는 약관동의 모두 동의합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여긴 개인정보가 적히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동의하실 게 없어요 사실. 예. 보시면 이메일 주소는 보통 양식 맞춰서 적으셔야겠죠. 아이디 뭐 하고 아무거나 하고 네이버.com 여러분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고 여러분 많이 잘 기억하시기 좋으니까 네이버로 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이름인데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적으시면 입력이 되니까 아이디 만드시고 로그인 하셔서 다양한 컨텐츠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